최근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한에 유엔이 화답한 것과 관련 4일 이 지사가 공식 성명을 통해 안토니우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동법 시행에 관한 신뢰를 밝혀주신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이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해달라는 호소에 대해 즉각적으로 동법 시행에 관한 신뢰를 표명했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그간 도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고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총력을 쏟아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왔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그 노력의 소중한 결실로 한반도 분단의 현실에서 생명권, 신체의 안전, 재산권 등 도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경기도민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접경지, 지방정부의 대표로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목표로 하는 생명, 신체의 보호가 언론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며 동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달 29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 청문회 개최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 의회와 유엔 등의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 지사는 서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특히 이 법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안 멈추었던 남북관계를 재가동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 안전 보호 차원에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지난 1일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 유엔은 개정 남북관계 발전법에 대해 알고 있고 한국 내 논란에 대해 알고 있다며 한국 당국이 한국의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이 지사의 서한에 대한 답변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가치인 인권 의무 준수라는 전제하에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자율성과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외에도 당초 청문회를 추진하려 했던 미 하원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물론 전 퍼시픽 포럼 연구원 톰 코번 등 국내외 각계에서 이 지사의 서한에 대해 저마다의 입장을 밝히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의 당위성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열린 셈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등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경기 북부 지자체장들 역시 이 지사의 서한에 깊이 공감한다는 뜻을 담은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며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의 필요성에 힘을 싣기도 했다. 다음은 평택, 당진항 매립지 경계 분쟁 뉴스입니다. 평택, 당진항 공여수면 매립지 경계 분쟁이 경기도와 평택시의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4일 이후 법정에서 열린 사건 번호 2015-528 평택, 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 최종 선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지난 2015년 5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당시 평택, 당진항 매립지 전체 96만 2,336.5제곱미터 중 67만 9,589.85제곱미터는 평택시 관할, 28만 2,746.75제곱미터는 당진시 관할로 분할 귀속을 결정한 바 있다.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이 1997년 헌재가 인정한 국토정보지리원의 해상 개선을 무시한 것이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인 충남도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위법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법원은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이 신설되어 신생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고 행안부 장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써 종래 매립지에 관해 귀속에 관하여 해상 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제한된다라고 설명했다. 평택, 당진항 매립지 경계 분쟁은 1997년 12월 평택, 당진항 서부두 제방 일부가 준공되면서 이에 대한 토지 등록을 문제 삼아 2000년 9월 당진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2015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대법원에는 행안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7대 이의 의견으로 각하한 바 있다. 헌재 결정에 이어 단심제로 진행되는 대법원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평택, 당진항 매립지를 둘러싼 20여 년간 법적 다툼은 최종 마무리됐다. 경기도는 지방정부 최초로 경기항만 공사를 설립하고 1조 5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부두관리 및 배후단지 조성 등 평택항 기반 조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해 평택, 당진항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만드는 데 기여해왔다. 최근에는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의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철도인 및 노선 구축 등 경기도 주요 사업을 건의해 반영됨에 따라 2030년까지 2조 3천억 원을 투자해 평택항을 중부권 물류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환영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평택항은 평택시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다. 경기도는 평택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구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제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배달특급 뉴스입니다. 출시 2달을 넘긴 배달특급이 전체 배달앱 시장에서 1%의 점유율을 보이며 앞으로 그 성장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IGEOX의 모바일 인덱스를 통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전체 시장에서 1%의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전체 시장에서는 배달의 민족이 선두를 달리고 있고 요기요, 쿠팡이츠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배달특급의 1%의 점유율을 보이며 7등에 머물러 있지만 이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은 현재 경기도에서 화성, 오산, 파주 3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전국 대상 경쟁사들에 비해 점유율이 낮아 보일 뿐 각 운영 지역에서는 약 10에서 15% 수준의 점유율을 보일 것이라는 경기도 주식회사는 예측하고 있다. 배달특급의 한 가맹점의 지난 1월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에 이어 배달특급이 세 번째로 많은 주문을 기록하면서 쿠팡이츠를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020년 12월 코시스 주민등록인구 기준 세계 지자체의 인구는 약 155만 명이다. 2월 2일 기준 배달특급의 가입 회원은 약 14만 명으로 세계 지자체 인구의 약 1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승윤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순 수치로만 보면 배달특급이 한참 뒤처진 것 같지만 서비스 지역이 단 3곳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해당 지역에서는 최대 15%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서비스 지역 전체 인구 대비 가입 회원 수를 참고하면 배달특급의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진다고 진단했다. 배달특급의 이러한 성장세에는 지역화폐가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 주식회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달간 배달특급의 지역화폐 사용률은 약 68%로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더불어 재구매 사용자 빈도별 지역화폐 사용률을 분석하면 3회 이상 주문 고객의 경우 81%가 지역화폐를 사용했고 5회 이상은 86%, 10회 이상은 87%를 기록했다. 결국 지역화폐 기반 할인 혜택을 통해 지역화폐 사용을 성공적으로 유도했고 이것이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위주로 구성된 민간 배달앱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지난 1월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경기 지역화폐 관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67.6%가 경기지역 화폐를 통해 매출액 회복과 증가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또 70.8%가 경기지역 화폐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특급은 올해 시범지역을 포함 총 28개 지자체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전국 공공배달앱 관계사들과 연대해 전국 공공배달앱범 협의체를 구성해 전국적인 외연 확장과 배달앱 독과점에 대한 공동 대응도 계획하고 있다. 이승윤 교수는 초기 시장 안착에 성공한 배달특급이 올해 서비스 지역 확대와 협의체 발족으로 더욱 덩치가 커진 매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배달특급이 전국적으로 불러올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고 전했다. 다음은 코로나19 긴급대응단 정리의 기자회견입니다. 지난 1월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달보다 30.2% 감소한 가운데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80대 이상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요양원 등의 집단 감염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임승광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은 4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1월 경기도 코로나19 관련 주요 통계에 관해 설명했다. 1월 1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에서는 총 5,15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1월 31일 24시 기준 경기도의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149.5명으로 17개 시도 중 대구시 343.9명, 서울시 250.2명에 이어 세 번째다. 작년 12월 한 달 동안 발생한 경기도 확진자 수 7,377명과 비교하면 1월 확진자 수는 2,225명이 감소했고 30.2%의 감소율을 보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10세 미만이 307명, 10대 423명, 20대 686명, 30대 678명, 40대 807명, 50대 957명, 60대 705명, 70대 327명, 80대 이상이 262명이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연령대는 50대였고 그 다음은 40대, 20대 순이었다. 하지만 경기도의 21년 1월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활용해 인구 10만 명당 발생수를 비교하면 80대 이상이 13.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60대 11.1명, 50대 11.0명 순이었다. 요양병원,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집단 감염 발생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1월 한 달 동안 151명의 환자가 사망했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95.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80대 이상이 90명으로 가장 많고 70대 35명, 60대 19명 순이었다. 1월에 확진된 5,152명 중 요양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 관련 확진자는 299명으로 약 5.8%다. 1월에 사망한 151예 중 감염 취약시설 관련된 감염 사례로 분류된 경우는 71회로 약 47.7%다. 가정이나 생활치료센터 대기 중 사망한 사례는 없었다. 임 단장은 작년과 비교하면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발생하는 현상이 특징적이나 여전히 고령층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확진자가 발생한 결과는 걱정스럽다며 의료자원 전담 조직에서는 감염 취약시설 관련 사망자를 전체 사망의 3분의 1 이하로 조절하고 시설 내에서 전담병원으로 호송하지 못한 채 사망하는 사례가 없게 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감염 취약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전략을 수립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4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34명 증가한 총 2222명으로 도내 2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3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62개이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49.3%인 820병상이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총 198병상을 확보했으며 이 중 90개를 사용해 현재 가동률은 45.5%다.